이번에는 또 배우 이시영 씨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2주 전에 딸을 출산했죠. 많은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출산했다는 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 이시영 씨가 임신 소식을 알린 게 한 5개월쯤 전이었다고 하고 이게 이혼 후여서 당시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 이번에 출산 소식도 알렸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시영 씨 SNS에 올린 본인의 사진입니다. 자, 아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면서 건강하게 낳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이다 이러면서 지난 5일이죠. SNS에 둘째 딸의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요. 앵커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시영 씨는 이혼 뒤에 임신했습니다 알렸는데 그 임신하게 된 경위가 이혼한 남편의 동의 없이 기존에 수정됐던 배아를 이식받고 임신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찬반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두 변호사를 또 모셨으니까 이시영 씨 이 사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했다는 이 점. 알려질 당시에도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박기태 변호사, 실제로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적 공백이 있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생명윤리법을 보면요, 배아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배아를 만들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되게 너무 당연하게 배아를 만들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식까지 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배아를 냉동해 뒀다가 나중에 이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법에 공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 다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이미 이거 받을 때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대부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남편이 이식하는 것까지도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실 중간에 이혼이라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시영 씨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박주희 변호사,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와서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부모가 될 생각이 없는데 내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되면 아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겨서 내가 이런 책임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권리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이 혼인 중에 만들어놓은 냉동 배아를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동의 없이 이식을 해서 이식을 해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 배우자가 이 냉동 배아를 이식하지 않는 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해서 동의 없는 이 냉동 배아 이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해외는 그런 사례가 있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쟁점이 떠오릅니다. 뭐냐면요, 이시영 씨의 딸이 현재 둘째 딸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혼외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법적으로는 혼외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외자라는 게 혼인 외에서 출생한 사람을 혼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혼을 했으니까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로 봅니다. 문제는 이 법이 사실은 요즘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아버지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혼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사실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이 아버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 청구를 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절차까지 만약에 다 되지 않으면 친자 확인을 제기해야 아빠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물론 완전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 배우 정우성 씨 사례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우성 씨도 문가비 씨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혼인 관계 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하거나 인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자녀 사이는 이 출생 자체로서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는 어떤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혼인
중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지만 혼외자인 경우에는 인지나 인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시영 씨 사례의 경우에는 그 전 남편이 친자 인지라는 걸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로서의 완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양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상속 1순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가 이혼한 상태랑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납니다. 네, 또 이 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데 또 공백이 있다고 하니 보완돼야 될 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